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간석기 고려 정치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에 맞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원간석기의 고려, 두 번째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입니다. 먼저 원간석기 고려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무신 집권기에는 6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고려는 이에 맞서 약 40여 년 동안 대몽 항쟁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1270년에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멸망당하고 몽골에 완전히 통합된 것이 아닌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 쿠빌라이가 세운 원나라의 사위국가, 즉 부마국으로 전락하여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해야 되고 고려의 왕자는 어렸을 때 원나라에 건너가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현재 시각에서 보면 우리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고 내정 간섭을 받았다고 이런 굴욕과 치욕이 부들부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 고려가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라고 했었거든요. 보통 몽골족들이 다른 국가나 마을을 공격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고 재산은 다 약탈하고 집이나 성과 같은 건축물들은 다 불태워버리는 초토화 전략을 많이 사용했고요. 심지어 칭기스칸은 중원지대를 초원지대로 싹 밀어버린 다음에 목장으로 쓰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몽골의 공격을 받고 항복한 국가 중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한 국가는 거의 고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사위국가, 즉 부마국이 된 국가도 고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는 원나라에게 왜 이런 혜택을 받았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40년 동안 처절하고 치열하게 대몽 항쟁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려 원종과 원나라 쿠빌라이의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고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려 원종과 쿠빌라이의 긴밀한 관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위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고 내정 간섭을 받게 되면서 여러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고려의 관제 등 지위가 격화되게 됩니다. 왼쪽이 변화 전, 오른쪽이 변화 후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고려는 이성육부 체제라고 해서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에 영향을 받은 관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의 제후국이자 부마국이 되었기 때문에 관제가 다운그레이드 되게 되거든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은 통합이 되어 육부와 같은 급인 첨입으로 격화되고 중추원은 밀직사, 육부는 사사로 격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짐, 폐하, 태자와 같은 호칭은 고, 저나, 세자가 된과 동시에 조와 종과 같은 시호는 충, 머, 왕과 같이 원나라에 충성을 하라는 뜻에서 왕의 호칭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충여랑, 충속왕, 충선왕, 충모광, 충정왕 이런 식으로 충이 붙는 고려 왕의 명칭이 원간석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고려는 원나라에게 많은 영토를 뺏기게 되거든요. 화주에 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 지역을 원나라가 통치를 했고 그리고 서경에는 동령부를 설치하여 자비령 이북 지역을 통치했으며 말을 기르기 위해서 제주도에는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토를 가져갔었는데요.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는 충렬왕 때 다시 고려가 돌려받게 되지만 이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가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자 공민왕 때의 무력으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는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일본 원정의 동원이 되게 됩니다.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 쿠빌라이가 이제 일본 지배까지
야욕을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두 차례 원정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게 됩니다. 배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군량미도 쌓아야 되고 직접 가서 직접 싸워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일적, 물적 자원이 동원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고려에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동쪽, 즉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행중서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원연합군이 두 차례 원정을 갔지만 신풍, 즉 가미카제에 의해서 일본 원정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정동행성은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기구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해서 사법기구가 내정간섭기구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원나라와 관련된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구였는데 권문세족들을 비호해주고 원의 내정간섭기구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원나라는 고려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금, 은, 배, 인삼, 심지어는 매와 같이 특산물들을 많이 요구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젊은 여자까지 요구했었는데, 이런 젊은 여자를 요구한 것을 공여라고 했었습니다. 공여 같은 경우에는 딸 가진 부모가 멀리 먼 나라로 보내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조혼 풍습이 원간석기 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간석기의 다양한 모습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영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에는 몽골풍, 즉 몽골의 풍습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몽골 사람처럼 고려인이 변발을 한다든지 몽골 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물건과 음식, 그리고 현재까지 쓰이는 용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부들이 전통 혼례를 할 때 쓰는 족두리, 그리고 빨간 점을 찍는 연지곤지, 그리고 수라상, 이런 것들도 몽골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술인 소주도 몽골의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지배층 사이에서는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풍습이 유행하게 됐거든요. 원나라와 고려가 많은 관계를 맺고 공녀들이 많이 건너가다 보니까 몽골 지배층 사이에서는 고려양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가 성장하듯이 이 친원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권문세족이 대표적인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문세족은 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의 많은 자주성이 손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권문세족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고려 초기의 지배 계층은 호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호족이 과거와 음서 등등을 통해 문벌 귀족으로 발전했고, 이후에 무신정변 이후에는 무신들이 지배층을 구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권문세족이 원간석기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어 통역관, 문벌에서 이어져온 가문, 무신 가문 등등 친원적인 권문세족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들은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 도병마사가 확대 개편된 도평의 사사와 또 최후 때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구인 정방을 장악하게 되고, 또 농장과 노비를 불법적으로 많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힘을 기른 권문세족의 횡포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권문세족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많은 고려의 왕들이 정치 개혁을 했지만 실패를 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왕의 정치개혁이 바로 공민왕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민왕 선생님이 별표 3개를 주도록 할게요.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원명교체기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점차 밀리게 되면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원나라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공민왕이 반원자주의 개혁 정치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권문세족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원자주, 왕권 강화와 같은 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먼저 반원자주의 개혁을 보면 기철 등
권문세족 즉 친원 세력을 제거하게 되거든요. 공녀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기황후라고 할 수 있는데, 기황후는 원나라 황실의 황후까지 올라간 고려 여자라고 했었거든요. 기황후의 이런 친척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기철이 온갖 횡포를 부리게 되자 공민왕이 자기 기권 5년 차에 기철 등등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또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결왕 때는 동령부와 탐라총괄부 등등 지역을 돌려받았지만, 하지만 철령 이북의 땅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쌍성 총간부를 공격을 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게 되고, 또 북진한 결과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격화된 관제를 복구하고 몽골풍을 금지시키는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 정치였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문세족들이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했다고 했는데, 이때 정방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뒤에 부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스님이었던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발전자, 즉 땅과 민을 분별하여 가히런히 바로잡는 기구. 이때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땅들을 많이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가리고 바로잡기 위해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 신돈을 주로 기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의 국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의 후신인 성균관을 정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던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 정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개혁을 하게 되니까 기득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돈이 제거되게 되거든요. 신돈이 공민왕의 신의를 얻으면서 권력을 더욱더 쌓으려고 하는 욕구를 보이게 되니까 공민왕과 그 신하들이 권문세족들이 신돈을 제거하게 되고, 나중에 공민왕도 권문세족들에게 시해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의 결과 아까도 언급을 했던 신진 4대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이 개창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간석기 고려 사회의 변화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